네. 지금 우리가 교재가 나왔는데 이 교재 구성에 대해서 오늘은 쭉 설명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부록으로 나와 있는 용어 해설, 우리가 용어는 알고 가야지 공부하기가 편하니까 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 교재가 크게 크게 4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단 보험의 이해. 근데 이 보험의 이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범주거든요. 1차 시험 범주인데 이걸 2차 1과목에 지금 따로 띄어놔서 제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특징을 쓰라든가 필요성을 쓰라든가 해서 5점 정도 문제로 타이틀 관리만 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 농업재해보험 특성하고 필요성, 그것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보시면서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1, 2월 달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바뀐 내용, 그걸 중점으로 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 뒤에 용어 해설 부분까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2차 시험 과목에 우리가 이 시험 범위가 농구원에서 상상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발행한 업무 방법서가 범위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보고 가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그거 중점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보험의 1장이 보험의 이해라 그래가지고 이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유형과 보험, 뭐 다음에 보험의 의의와 원칙, 뭐 보험의 기능, 손해보험의 이해, 재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험의 기능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보험의 기능은 일단은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는데 적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교재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는데 뭐 순기능에서는 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실회복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에 들어있다는 그 마음으로 좀 불안한 감들이 감소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순기능이 될 것이고, 역기능은 보험 사업을 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고 뭐 모집 비용이라든가 뭐 손해평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고, 요즘 그 많이 시끄러운 거 보험 사기 있죠. 보험 사기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어떤 그 손해를 과장해서 이 뭐랄까 손해를 과장하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역기능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험의 기능 정도는 타이틀이라도 관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의 이해인데 어차피 여러분들 1과목에서 상법에서 손해보험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죠. 1차에서 그 관련이고, 다음에 이제 재보험 우리가 재보험은 농작물 재보험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가 재보험사가 됩니다. 국가 재보험이거든요. 당초에 이 재보험이 영국 보험사에서 NH하고 협약을 맺어서 보험사에서 그 재보험을 들어줬는데
그 손해평가사 제도가 없을 때 손해평가인들이 평가를 할 때 워낙 그 손해율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보험 거부를 하는 사태가 생겼어요. 그래서 NH에서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재보험사로 해서 재보험을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재보험이라는 것은 그 보험사가 그러니까 NH 손해보험이 되겠죠. 농민들한테 인수한 보험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 다시 가입하는 거. 그게 재보험인데 이걸 안 받아주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보험의 이해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쭉 이것도 한 번쯤은 1차 시험 볼 때 공부를 하셨겠지만 2차에서도 조금 신경 쓰고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2장에서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농업의 산업적 특성에 대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정도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뭐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하는지. 그래서 보면 국가적 재해대책, 그러니까 재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강범위하고 대규모다 보니까 어떤 국가적 재해대책의 한계가 있어서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 정도는 우리가 익히고 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재해보험의 특징. 특징도 타이틀 관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손해평가가 어렵다든가 이용도에 따른 그 어떤 차별화가 곤란하다든가 경제력이 낮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국가가 재보험 든다는 거 농업재해보험의 특징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세세하게 나오진 않고 큰 타이틀별로 기능, 그러면 기능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익히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농업재해보험의 기능을 보면 어떤 손실회복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농가의 신용력이 조금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국가 농업 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든가 하는 것들, 이런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 3장에 보면 우리가 1, 2월 달에 배웠던 걸 거의 복습하는 수준인데 농작물 재보험 제도에 대해서 쭉 그때부터 이제 3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계약자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일정 규모 이상 농사를 지어야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짜리 품목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다음에 면적으로 따지는 거 300제곱미터 이상, 이것은 농업시설이나 온해시설, 버섯재배사, 이걸 말했었고, 1000제곱미터 이상은 차.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인 것은 뭐가 있었어요? 그때 생산비 보장, 거기에다가 더해서 옥수수,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고단한 당올에 대쪽 같은 대쪽 같은 시 있어. 콩팥에 고단한 당올에 대쪽 같은 콩팥에 옥시크린을 발랐다. 말이 안 되지만 1, 2월 달에 제가 암기법 해서 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단은 단호박, 당올할 때 당은 당근, 올은 올동배추, 올동무, 대는 대파, 쪽은 쪽파, 실파,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고, 옥은 옥수수, 시는 시금치. 이게 보험 가입 금액 100만 원 이상일 때 받아주는 품목이었죠. 기억나시죠? 자, 보험 가입 요건에 대한 금액 이야기입니다. 금액. 다음에 50만 원짜리는 뭐가 있었어? 벼, 밀. 다음에 한 가지 메밀. 이걸 우리 이제 새로 나온 교재에서는 맹류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벼, 밀, 보리, 메밀. 이게 보험 가입 금액 50만 원 이상일 때. 50만 원 이상일 때. 왜 이걸 묶어서 외워놔야 되냐면 우리 시험에 가끔 보험 가입 금액 100만 원 이상인 품목 5가지 이상 쓰시오 한다든가 50만 원 이상인 품목을 쓰시오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요즘 종종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묶어서 외워놓길 바라고요. 자, 100만 원하고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200만 원이겠죠. 나머지. 다음에 300제곱미터 이상은 온해시설하고 버섯 시설. 또 한 가지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이 차 하나 있었죠. 차 하나 있었는데 다른 게 또 들어온 게 있어. 교재를 보면 어떤 게 들어왔냐?
사료용, 조사료용 벼하고 옥수수는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는 면적 기준으로 차하고 같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걸로 새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이제 교재 보고 공부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옛날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 가입 가능한 게 차 한 품목이었는데 이제는 사료용 벼하고 옥수수도 1000제곱미터다. 이 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교재가 바뀌어서 새로 추가된 부분, 이런 것들은 빠지지 않고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1회부터 7회까지. 그래서 반드시 제가 오늘 교재를 한번, 저도 책을 오늘 받아서 그 농구본에 들어가서 바뀐 내용만 쭉 한번 스크린을 해봤는데 아마 빠진 게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교재를 보면. 하지만 현재 캐치되는 게 이 부분 일단은 보험가입 기준에서 반드시 저 정도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면적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은 차 하나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사료용 벼하고 옥수수가 들어간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험 대상 농작물을 또 식량작물, 과수작물, 채소작물, 특용작물, 버섯, 시설작물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새로 바뀐 체제예요. 우리가 7회까지 시험 볼 때 업무방법서에는 이걸 우리가 강의할 때 이것은 식량작물이다, 과수작물이다 하고 설명만 했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식량작물은 식량작물은 대표적으로 벼, 밀, 보리, 메밀이 있겠죠. 맹류. 거기에다가 콩, 감자, 고구마.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사회 과목 배울 때 구황작물이라고 배웠죠. 구황작물. 쌀이 떨어지는 보릿고개 때 먹을 수 있는 거. 감자, 고구마,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이 식량작물로 9개 품목이 식량작물로 구분이 됐고요. 다음에 과수작물. 우리가 4대 과수가 적가전 종합위험 방법으로 보장하는 4대 과수가 있었죠. 그게 사과, 배, 단감, 썰분감. 이걸 포함해서 우리가 쭉 배웠던 그때 우리가 암기법을 어떻게 했었죠? 잠자, 매맞고 포복해도 호두살구에 대밤이 오유 그랬죠. 그것들이 다 포함해서 과수작물 16개 품목. 열여섯 개 품목으로 과수작물이 되어 있고, 다음에 채소. 채소작물이 11개 품목. 대표적인 채소는 마늘, 양파, 다음에 고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호박, 파, 당근, 시금치.
이렇게 해서 채소작물로 구분을 해놨고, 다음에 특용작물. 다섯 개 품목인데 인삼, 차, 오미자, 복분자, 오디 다섯 개를 특용작물로 분류를 해놨네요. 이것은 진짜 5점짜리 시험 문제 넣기 좋겠죠. 하나에 1점씩 해서. 자, 농업재해보험에서 정하는 특용작물 다섯 가지를 모두 쓰시오. 5점짜리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험 출제위원들이 보면 문제 내기 편하고 채점하기 편한 것들을 주로 문제로 다룹니다. 이거 하나에 1점씩 주면 나중에 시비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버섯작물. 버섯 네 가지만 보장한다 그랬죠. 어떤 거? 표고. 다음에 양송이, 느타리, 새송이. 이 네 가지였죠. 네 가지가 버섯작물이고, 다음에 시설에서 키우는 시설작물. 엄청 많아. 수박, 딸기, 오이, 풋고추, 장미, 엄청 많죠. 우리가 배웠던 시설작물들,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조금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근데 교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굉장히 편하게 편집이 돼 있어요. 묶어져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대상 재해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새로운 건 없고,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다음에 병충해 네 가지. 자, 복습. 병충해 포장하는 게 뭐였죠? 네 가지. 벼, 복숭아, 고추, 감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벼에 병충해 7가지. 여러분들한테 꼭 외워두시라 그랬죠. 그건 지금까지 시험이 한 3번 나왔어요. 뭐였어요? 어떻게 외웠죠? 흰줄 벼도 먹게새. 흰줄 벼도 먹게새. 흰이 뭐였어요? 흰잎 마른병. 줄은 줄무늬 잎마른병. 벼는 벼멸구. 도는 토열병. 먹은 먹노린재. 깨는 깨시무늬병. 새는 세균성 벼알 마른병. 그랬죠? 7개는 여러분들이 그냥 흰줄벼도 먹게새 해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숭아. 한 개 있었죠? 세균 구멍병. 다음에 고추 감자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포장 비율이 다르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포장 유형하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포장 유형. 그래서 포장 유형이 60%니 30%니 75%니 70%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면은 보장유형이 되죠. 자, 보험가입금액을 1로 봤을 때 자기부담 비율이 40%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1은 100%니까 60%죠. 이건 자기부담 비율이 40%인 사람이 보장받는 양 60%.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 30%면 보장 유형은 70%가 될 것이고, 자기부담 비율이 20%면 보장 유형은 80%가 될 것이고, 15%면 85%가 될 것이고, 10%면 90%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이 보니까 어떤 것은 자기부담 비율로 나오고 어떤 것은 보장 유형으로 나오고 조금 혼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농구본에서 3월 25일 날 이런 것들을 다시 해서 그 정오표를 교부를 한다 그러니까 그때 정오표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 교재에 고쳐야 될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농구본에서 이 업무 방법서가 나오면 한 번에 끝난 적이 없어요. 몇 번을 1년에 시험 보기 전까지도 계속 정오표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 그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체계가 안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부담 비율에서 달라진 거 하나. 옛날 저가전 종합위험 2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저가전만 몇 프로였어요? 종류가 10, 15, 20, 30이었어요. 40%가 없었죠. 40%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40%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품목이 생산비 보장하고 그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인 거. 유양이 팥보사를 간호했다 하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걸 제외하고는 10, 15, 20, 30, 40%로 고정이 됐어요. 적과전도 40%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품목별 보험 가입 단위 및 판매 기간이 나와요. 우리 교재에. 보험 가입 단위는 농지별 또는 우리가 보통 과수원이라든가 일반 노는 한 농지를 판단할 때 필지와는 상관없이 한 덩어리의 토지를 농지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 설명이 나와 있고,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은 단지별로 가입한다. 마찬가지 한 단지로 가입을 한다 그랬죠.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다음에 금액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금액별로 어떻게 보험 가입을 해 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또 면적별로 농업용 시설물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단지 면적이 받아주고,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받아주는 게 차하고 사료용 벼하고 옥수수다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보험 판매 우리가 일반 보험은 판매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죠. 우리가 일반 보험은. 근데 보험은 작물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의 생육 시기하고 연계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 기간이 조금 세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버섯 같은 경우는 2월부터 11월, 다음에 우리 과수 작물 같은 경우는 뭐 11월부터 다음에 6월까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교재 보면서 공부하고요.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가입 절차라든가 보험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다음에 보험료율 적용이라든가 할인 할증이라든가 보험 기간 또 보험 가입 금액 산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험료율은 주계약하고 특약이 달라요. 각 요율이. 그리고 또 농작물 재해보험은 각 지역마다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재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태풍이 굉장히 많이 들이닥친다든가 어디는 뭐 해마다 한 해가 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은 주계약이나 특약별로 조금씩 다르고 지역의 재해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는 거,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보험료 할인 할증 적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험 가입을 했을 때 손해율이라든가 뭐 다음에 방제시설 근데 과거 손해율에 따라서는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인이 될 수도 있겠죠. 과거에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료율을 할증할 것이고 손해율이 낮으면 이 사람은 농사를 잘 지으니까 손해가 없겠다 싶으니까 보험료가 할인이 될 것이고, 방제시설은 할인만 있겠죠. 기본 금액에서 방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아무래도 재해를 예방하기 때문에 방제시설은 할인만 있다는 거. 다음에 보험기간.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고 우리가 1, 2월 달에 공부하면서 보험기간에 대해서 공부했죠.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그 수확기 종료 시점은 전부 작물마다 달랐죠. 다른 이유가 봄에 수확하는 게 있고 여름에 수확하는 게 있고 가을에 수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확이 돼버리면 보험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기간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장하는 기간인데 품목별로 생육기를 감안해서 전부 달리 정한다는 거,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할까요? 자,
수학감소 보장품목은 보험가입 금액을 어떻게 정했어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었죠. 다음에 나무 보험은 어떻게 구했었어요? 나무 보험에 가입한 결과 주수 한 주당 가격이었죠. 보험 가입 금액 구할 때. 다음에 시설 작물하고 버섯은 어떻게 구했죠? 연간 재배 예정인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의 생산비의 몇 프로? 이 앞주에 우리가 배웠을 건데 50에서 100% 중에 가입자가 결정한다. 기억나시죠? 아니, 이 앞주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랬죠? 자,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은 어떻게 했었죠? 농업용 시설물. 제조달 기준가액이란 거 기억나시죠? 제조달 기준가액. 제조달 가액이 뭐냐? 지금 현재 그와 똑같은 시설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금액. 그랬죠? 그 금액의 몇 프로? 90에서 130% 범위라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기억은 다 나시는데 지금 그냥 마스크 쓰고 말하기 귀찮으니까 말 안고 있는 거죠.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각 보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이 좀 달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고.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정부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건 1월달 제일 처음에 수업할 때 이것만큼은 꼭 외워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정부 지원 범위가 몇 프로죠? (50%였죠) 50%.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4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그때도 전부 50%인데 뭐하고 뭐만 두 가지만. 적과전하고 벼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 지원 보험료 범위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기억은 나시죠? 기억은 나는데 아직 못 외우셨죠?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시험 볼 때까지만 외우시면 되니까 지금은 안 외우셔도 괜찮은데. 자, 근데 이제 그때는 적과전이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20, 30%만 있었어. 그래가지고 10%하고 15%는 40%를 지원을 해줬고 20%는 50%를 지원을 해줬고 30%는 60%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자기 부담 비율이 4가지가 아니라 5가지로 바뀌면서 지원율이 달라졌어요.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보장 수준이 60%다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예요? 40%죠. 아까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 빼서 보장 수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보장 수준이 70%다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은 30%고, 마찬가지 80%다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이 20%고, 85%다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이 15%. 그러죠? 그리고 90%는 10%죠. 그래서 그 자기 부담 비율, 즉 보장 수준별로, 자, 10%일 때 38%를 지원하고, 15%일 때 40%를 지원하고, 80%일 때,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 20%일 때 50%를 지원하고, 30하고 40은 60%를 지원한다는 거. 30하고 40은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를 많이 지원한다는 건 그만큼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벼는 이 앞전에 10, 15, 20%일 때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55, 10, 15, 20, 그 다음에 30%일 때 정부에서 55%를 지원하고 40%일 때 60%를 지원을 했었죠. 근데 조금 바뀌었어요. 자기 부담 비율 10%일 때 47%를 지원하고, 참 진짜 좀스럽게 이렇게 많이 바꿔놓으니까 공부하기도 헷갈리죠. 자, 15%일 때 48%를 지원하고, 20%일 때 50%, 30%일 때 55%, 40%일 때 60%를 지원한다는 거. 여기는 별표로 한 5개 쳐놓으세요. 이건 바뀐 데다가 반드시 문제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때 암기 노트를 만들 때 꼭 적어서 시험지 받기 전까지 꼭 계속 봐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에 정부 지원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품목 해가지고 시설작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한 작물별 특성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새로 들어온 분야인데, 작물별로 손해평가사가 그 작물의 특성도 모르고 평가를 가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게시판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물별 특성이 들어갔는데, 특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많이 늘어나 버렸죠.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 근데 나는 이제 처음이니까 이게 나오면 가로넣기 정도로 나올 거다. 그 중요한 문제인데 뭐 사과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건 4대 가수하고 벼, 고추, 왜 제가 저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험지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가장 출현 빈도가 높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출제 위원들도 과거 기출 문제를 쭉 보고 많이 나온 부분에서 많이 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작물별 특징에 대해서 뭐 내가 봤을 땐 한 5점 정도가 할애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5점짜리도 아마 가로넣기로 저 정도 품목에서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물별 특성은 쭉 그냥 읽어주시는데 저 부분 자주 시험 문제에 자주 출연하는 작물은 조금 더 관심 갖고
읽어주신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